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엔지님 고민을 함께 볼게요. 저는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왕따를 당한 이후 인간관계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락하는 친구가 정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항상 혼자였고요. 대학교에 오고 나서부터는 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몇 번 사람들과 어울릴 시도를 해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어색하고 힘들고 그렇더라고요. 요새는 그냥 저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혼자 있는 게 가장 마음 편하고 저답다고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말에 마음 한편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냥 저 편한 대로 살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건요, 제가 사연자님이 원하는 대답을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지금 사연자님은 이거거든요. 어차피 인생 혼자 사는 거다. 친구 그까짓 거 없어도 괜찮다. 저한테 이런 말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 마냥 괜찮다고만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친구나 인간관계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대로 살려면 필수적인 요소예요. 전에 어느 작가분이 친구 관계를 재해석해서 쓰신 내용이 많이 언급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0이 넘어서 알게 된 사실 하나는 친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했던 거죠. 친구를 덜 만났으면 내 인생이 더 풍요로웠을 것 같아요. 쓸데없는 술자리에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했어요. 맞출 수 없는 변덕스럽고 복잡한 여러 친구들의 성향과 각기 다른 성격, 이런 걸 맞춰주느라 시간을 너무 허비했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책이나 읽을 걸, 잠을 자거나 음악이나 들을 걸, 그냥 거리를 걷던가. 20대, 젊을 때에는 그 친구들과 영원히 갈 것 같고 앞으로도 함께 해나갈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손해보는 게 있어도 맞춰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은 많은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더군요. 그보다는 자기 자신의 취향에 귀 기울이고 영혼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글을 보고 많은 분들이 새롭게 친구 관계를 깨달으시더라고요. 그래, 친구는 불필요한 거야. 친구들한테 시간과 노력을 쏟는 건 내 인생을 낭비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 그렇게 해석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알아요. 글을 잘 보면 어디에도 인간관계 무용론은 없어요. 친구 관계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서 에너지를 쏟은 게 후회된다는 거지, 관계를 다 포기하고 혼자 사는 걸 권하는 건 아니거든요. 20대 친구나 인간관계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하는 게 있어요. 아직 학창시절의 관계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시기가 아니라서 지금 인간관계가 영원할 것 같고, 또 영원하지 않을 인간관계는 만들지 않는 게 나은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드는 시기예요. 뭔가 겉도는 대화를 하는 관계는 무의미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낯가리고 불친절한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생각이 바뀌게 돼요. 어떤 특정 사람이 내 인생에서 중요하다기보다는 관계가 중요하구나. 그냥 사람이라는 건 큰 의미 없더라도 타인과 소통하며 사는 게 필수적인 존재구나. 이런 걸 알게 되죠. 사람은 독립적으로 살아야 인생이 질이 높은 건 맞아요. 그런데 고립돼서 살면 안 되거든요. 독립적인 거하고 고립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독립적인 사람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고요. 친구나 인간관계도 자기가 주체적으로 선택해요. 억지로 관계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관계를 즐기는 거고요. 그런데 고립되는 건 그냥 섬이 되는 거예요. 이걸 혼동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고립되어 있는 분들이라도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 섞이거나 소통해야 하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럴 때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대로 상황을 만들지 못하고 그 상황을 피하려고만 하다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인싸가 되라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외부 자극이나 관계를 대하는 방식이 다른데 어떻게 사람들이 다 외향적이고 암무하거나 잘 어울리고 아는 사람 많고 이러겠어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다만 사람이 정서적인 안정을 얻고 자아의 힘이 생기려면 최소한의 인간관계는 필요해요. 요즘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도 엄청 많아지고 또 지금 상황이 비대면이 대세고 하니까 그냥 혼자여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연자님이 당장은 아니라도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싶으실 때를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뭐가 됐든 정기적인 소모임에 가입해 보세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데에 정기적으로 보는 것만한 게 없어요. 개인적으로 친목을 하려면 사회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목적이 있어서 사람이 모이게 되면 그게 좀 덜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가야 하거나 뭔가 적극적이 되거나 이런 걸 강요받는 게 훨씬 덜하죠. 스터디 모임이나 팬카페나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보통 이런 거 하라고 하면 그런 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딱 거기까지만 관계가 끝나더라. 모임이 없어지면 관계도 없어지더라. 관계가 허무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 곳에서 무슨 소울메이트를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걸 통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하고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남의 이야기도 듣고 사람들하고 섞여들고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불편한 이유가 사람들 사이에서 통하는 관계 코드를 모르고 익숙하지 않아서예요. 거기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관계에서 뭘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관계에 서툰 분들의 특징 중 하나가 무슨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마지못해 사람들하고 만나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아쉬운 일이 있어서 목적성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을 환대하는 사람은 진짜 없어요.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문장을 봤는데요. 누군가한테 부탁을 하려거든 10년 전부터 전화통화를 해라.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부탁할 일이 생기기 전에 목적성 없이 관계를 만들어 두라는 말이거든요. 반대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 목적이라는 게 꼭 무슨 부탁을 하려고 정보를 얻으려고 이런 것만 뜻하는 건 아니에요. 외로워서 사람이 필요해서 내 말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이런 것도 다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세요. 사연자님처럼 사람들을 만나면 위축되는 분들은 누굴 만나면 그 사람들한테 진심으로 관심 가지기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긴장이 되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지? 이런 생각만 하느라고 정작 그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하고 제일 잘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은 재치 있는 말이나 행동이 아니에요. 상대한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사실 그것만으로도 필요한 만큼의 관계는 만들어갈 기회가 얼마든지 생기거든요. 말을 잘 못하겠으면 그냥 들으면서 리액션이라도 하세요.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재미가 없다. 혼자가 좋다. 이러시더라고요. 그건 그 사람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안 듣고 관심을 아예 안 주면 저절로 관심을 갈 만한 사람들을 알아낼 기회조차 안 생기겠죠. 세상에 나쁜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사연자님 어린 시절 트라우마 만든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고요. 근데 좋은 사람들은 더 많아요. 그래서 아직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남아 있는 거죠. 나쁜 사람들이 각인이 더 잘 되니까 우리한테는 존재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고요. 관계에 너무 집착하는 건 말리고 싶지만요.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차근차근 노력을 하시면 다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와 더 깊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오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